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일 밤 9시 2분입니다. 드디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딱 석연치 않습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는 했는데 그 뒷말이 좀 끄림칙합니다.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국 회고록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짓으로 이해한다. 이게 사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꼭 뒤에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면 앞에 했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한정 의원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나서가지고 이 정도 송영길 대표 사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까지 나서서 부관 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아야겠느냐, 이제 조국 교수를 좀 놓아주자, 당이 왜 나서냐, 지지도가 올라가는가, 조국이 무슨 대선 후보인가 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대학 동기이기도 한 김 의원은 30년 이상 직위인 내가 아는 인간 조국은 파렴치한 근처에도 못 간다, 골라 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조국 때문에 대선 망쳤다 소리할 사람이면은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도 말라.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조국 때문에 민심 악화가 되었나? 본인은 이미 수차례나 대국민 사과했고 가족이 기소된 내용은 본인의 방어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가 말했듯이 저는 조국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또 볼테르까지 소환을 했네요. 조 전 장관을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하라. 저도 말할 권리가 있다. 조국의 시간을 읽으면서 조국 장관이 느꼈을 고통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또 자기 회고록 판매가 10만 부에 달했다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응천 같은 생각이 좀 있는 민주당 의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 죽을 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꾀는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낸 거죠. 작년에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고 막 사라졌으면은 당헌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헌을 개정해 가지고 출마를 시켰더니 국민들이 분노해 가지고 그렇게 참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요게 죽을 꾀입니다. 죽을 꾀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날 줄 참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을 꾀 하면은 이낙연 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을 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맛이 뭐냐?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한쪽은 지금 이준석 30대 36살 이준석 돌풍이 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꼰대당에서 젊은 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조국 씨가 민주당 원은 아니겠죠. 어쨌든 민주당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권 사람인데 이 조국 씨가 자기 회고록, 이걸 회고록이라 해야 될지도 좀 그렇습니다. 이 자서전 회고록은 보통 은퇴한 다음에 쓰는 건데 어쨌든 막 회고록이라 합시다. 그 회고록 잘 팔린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회고록이 잘 팔릴수록, 조국의 회고록이 잘 팔릴수록 민주당은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깨죠. 대가리가 깨도 조국이라는 이런 사람으로 변모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열혈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조국을 비판하는 그래도 양심적인 민주당 사람들을, 민주당 요인들을 막 저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국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돼 버리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정신 차려 가지고 근사한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 조국 문제로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해서 오늘 이 2021년 6월 초의 상황이 조국 대 이준석인데 둘 다 바람은 바람입니다. 근데 이 이준석의 바람은 이게 뭘 만들어내는 바람인데, 조국의 바람은 뭘 망치는 바람, 침몰시키는 바람이고, 한쪽 바람은 이거 좋은 바람이고 해가지고 두 바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바람과 조국 바람, 참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참패할 것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집권 못할 것이다 하는 예견을 하도록 만드는 것 되는 2019년의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국을 통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주사파, 극좌파, 운동권 세력이 조국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조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오고 해가지고 몰락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선 몇 개월 앞두고 이제 경선, 양쪽이 다 경선에 매달리고 있는 이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또는 변명하는 책을 냈다 이겁니다. 이게 죽을 맛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원인 진단에서 한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애써 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 가명으로 쓴 논문을 읽어보면은 레닌주의자예요. 레닌의 혁명 이론에 심취한 사람이고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관념적인 공부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레닌,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 자칭 사회주의 혁명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왜 하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느냐. 그것은 레닌주의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향했다는 레닌주의자를 시켜서 법무장관, 그럼 대한민국의 법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두 장관이 있다면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무력으로, 법무장관은 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사필귀정이란 말이 또 이렇게 사필귀정, 모든 세상 일은 올바른 쪽으로 정리가 된다 하는 말도 또한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또 하나, 이준석 씨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조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얼굴입니다. 사람이 밝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유쾌하고 솔직하고 정말 머리 좋아 보이고, 또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대하고, 일부 우파 진영을 휩쓸었던 음모론에 당당히 맞서고 당당하게 보이고, 조국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으로 보이고, 조국, 이준석 누구를 찍겠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결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조국의 돌풍은 배를 가라앉히는 돌풍이고, 이준석의 돌풍은 정권을 가라앉히는 돌풍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조국 대 이준석 상상만 해도 유쾌해집니다. 감사합니다.